와, 하긴 너무 잘 맞았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늘은 볼보를 가져왔습니다. 아, 매번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아,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익스페디션, 그리고 네. 익스플로러, 그리고 GV80, 에비에이터. 와. 마지막으로 이번 다음으로는 이제 볼보 XC90을 가져왔는데, 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과연 XC90 그랜드 체로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제일 많이 비교하시는 차량이 XC90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GV80 저번에 찍을 때도 GV80도 네. 뭐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차량을 보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지만 네.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XC90을 보시는 분들은 네. 수입차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X5라든지 GLE라든지 네. 이런 차량들을 비교하시다가 네. XC90으로 결정을 하셨다가 네. 아시다시피 대기가 너무 길잖아요. 1년. 예. 그러니까 이 대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다른 차가 없나? 네. 라는 대안으로 네. 생각을 하시다가 네. 저희 그랜드 체로키 L을 보러 오신 분들이 네.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 아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 후발주자기는 하잖아요. 네네네. 그랜드 체로키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 볼보 XC90은 사실 처음에 나올 때는 지금 같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사실 요 정도 등급의 차량 중에서는 3대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차량임에도 그 차량의 대안으로 후발주자지만 생각을 해주신다는 게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럼에도 네. 비교를 해보시다가 결국 저희 차량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네.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차 한번 제대로 또 비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앞에서 보이게 되는 느낌 이런 거는 XC90이 단일 차량으로 보면 크고 플래그십 SUV는 맞는데 두 차량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컴팩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싶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앞쪽에 그릴이라든지 본넷의 높이가 요즘 나오는 대형 차량에 비해서 슬림하고 낮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잡혀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볼보 차량 중에서는 XC60이 같은 등급에선 가장 커 보이는 느낌은 있고요. XC90은 커 보이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장점이 많은 차량이고 아시다시피 1년 이상씩 대기를 하면서도 선택을 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 비교해보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차량을 보신 분들 혹은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볼보라는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트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시트가 척추 의사분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참여를 해서 운전하는 분들의 허리에 굉장히 좋은 시트로 알고 있는데 앉아보면은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몸에 좋은 약이 좀 쓰잖아요. 앉았을 때 뭐가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뭐라 그럴까, 쿠션감? 나쁜 것도 아니고 각도가 나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뭔가 이질감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좀 앉아서 내 몸과 시트를 비교를 해보면 내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특이하게. 요거는 다른 차량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라서 시청자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요 시트에 앉아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레이아웃이라든지 디자인은 요 볼보 차량이 대부분 갖고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인 건 맞아요.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따가 한번 제가 시승을 해보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는데 단점이 없는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버튼의 조작감이라든지 만듦새, 매무새 과하지도 않고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다만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워낙 많은 기술 그리고 고가의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 차량에 비해서는 단촐한 느낌?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단촐한 디자인인 거는 느껴집니다. 자,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 시동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차량은 요즘 비교하는 차량 중에서는 큰형님 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디스플레이라든지 레이아웃 같은 게
신형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럼에도 뭐 오래된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좀 더 진일보된 그래픽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배기량이 작다 보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전민준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부족함을 느낀다라고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수납 공간은 많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단촐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 차량 등급에 비해서도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거를 빼면 이렇게 닫히게 되는 게 기본 레이아웃이고요. 컵홀더도 뭐 굉장히 크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딱 차에 있어야 할 기능들만 여기 딱 모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다양한 부분들은 요 모니터 화면에 터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 조금 속상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카메라 이 부분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360도 카메라랑 후방 카메라 같이 나오는 시스템인데 요거는 따로따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같이 나오면 좀 더 어떨까 라는 생각? 화면이 세로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차량을 운전을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글로우박스 버튼이 따로 있네요. 저 이거는 처음 봤어요. 기능 좀 깨알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 비상 깜빡이 부분이 눈에는 잘 띄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조그맣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뭐 눈에 딱 띄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상 깜빡이니까 크고 확 뜨는 곳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2열로 한번 가볼게요. 2열에 앉았습니다. 제 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보 차량을 타면 시트가 엄청 편한 건 아닌데 처음에 앉았을 때 그 느낌 그대로 도착할 때까지 쭉 간다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락하고 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여행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 느낌이 유지된다는 건 그만큼 허리라든지 몸을 받쳐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시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받쳐주는 부분이라든지 앉았을 때 뭐 엉덩이에 느껴지는 착자감 오랫도록 편하겠다. 장거리를 생각하면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트도 허벅지가 조금 짧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잘 받쳐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통풍은 빠져 있습니다. 에어덕트도 단촐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기능만 있는 것 같아요. 선루프도 굉장히 개방감 있게 잘 되어 있고요. 과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빠지는 거는 없는 느낌이 있어요. 선쉐이드도 조작감이 좋고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요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마감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볼보가 확실히 고급 브랜드가 되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고객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독일차, 미국차, 혹은 한국차에서 보이는 버튼들은 굉장히 크고 손에 닿는 부분에 잘 되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북유럽 감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지 버튼이 작은 감이 있어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 차량 자체가 볼보의 플래그십 SUV임에도 그런 느낌이 실내에서는 크게 안 와요. 공간 빼고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3열 한번 앉아볼게요. 저는 사실 3열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프가 3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시트가 완전 접히는 게 아니라 틸트 앤 슬라이드로 들어가네요. 자, 3열에 앉았습니다. 특이하게 이 차량은 3열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장점으로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옆쪽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하고 가운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기에는 그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좋겠지만 실제 승객이 탑승했을 때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서로 민망하게 부딪히는 느낌은 없을 것 같은데 에어덕트 굉장히 크게 되어 있네요. 컵홀더 있고
확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뭐 사실 요 시트에 앉는 분들이 막 엄청난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간략하게 앉는 3열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빠지는 건 없고요. 시트 쿠션이나 착자감도 나쁘지 않아요. 엉덩이 부분이 확실히 1열, 2열, 3열 부분이 동일한 느낌의 쿠션이에요. 근데 등은 확실히 조금 서 있고 얘도 머리가 좀 닿네요. 그래도 GV80보다 확실히 머리 공간은 있어요. 그래도 머리가 살짝 닿는 느낌은 있어요. 제가 앉은기가 큰가 봐요. 그리고 공간부적인 부분은 많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랜드 체로키 3열 공간 참 좋습니다. 이거는 실제 가죽이 3열은 요건 실제 가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자세한 거는 시청자분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준수해요. 왜냐면 이 차가 그랜드 체로키보다 짧거든요.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다는 건 운전할 때 그만큼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작은 차가 그만큼. 그럼에도 공간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크게 없다라는 건 심플하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게요. 열려라 참깨. 아우 우리 기자님이 짐을 많이 완전 평평하게 접히게 되고요. 3열이 확실히 외관 디자인보다는 실내 디자인 시트 같은 게 막 디자인적인 요소를 칼같이 자르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엔 완벽하게 마감이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평탄한 전보다 됐는데 좀 라운드 형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브랜드 차량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3열을 접었을 때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특별히 큰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 트렁크 공간 자체가 요 3열을 열어도 두 뺨, 제 손이 좀 작습니다. 세 뺨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크게 뭐 불만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우리나라 국내 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 있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 소화기 같은 게 어디 있는지 순간적으로 못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 자, 이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